양수지라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선생님. 네. 선생님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손예진 닮으셨어요. 아니요, 진짜 진짜 처음이에요? 큰일 나요. 저 알겠습니다. 그건 무조건 양심. 선생님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9년 차예요. 그럼 처음부터 장기간 유학을 생각하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요, 처음에 올 때는 1, 2년 있다 가야지 하고 왔거든요. 부모 동반 조기 유학을 어떻게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애들 아빠랑 그때 생각할 때 이제 애들이 이제 한국에선 좀 영어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때 만약에 외국을 나가서 한 1, 2년 있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으면 좋겠다.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조금 이렇게 입시에 맞춘 학원으로 되니까 맞아요. 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시험 위주의 학원을 좀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영어도 이제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문화도 경험하면서 하는 생각해서 오게 된 거예요. 1, 2년 계획하고 단기로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있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되신 거네요. 코로나 여기서 겪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9년 그때, 있었으면 네, 그때 여기가 락다운을 해가지고 국경을 폐쇄했거든요. 저희가 나갈 수는 있었어요. 저희가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가면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나가면 애들이 여기서 학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가면 못 들어온 상황이 돼버리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얘가 이제 한국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상태로 너무 갭이 큰데 얘를 데리고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조기 유학 생각하실 때 네. 보통 한국 사람들로 하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를 1순위로 고민하는 것 같던데 네. 뉴질랜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처음엔 저도 솔직히 캐나다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미국은 조금 솔직히 왠지 무서웠고 치안 관련해서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영국 자체가 너무 이제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를 좀 생각하는데 그래서 캐나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뭐에 홀린 듯이 되게 캐나다로 막 알아보다가 여기를 떴는데 그때 마침 여기 유학박람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보자라는 걸로 해서 유학박람회를 그때 가봤어요. 아,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 네. 그리고 이제 1, 2년 있다 오기에는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급하게 바꿨어요. 유학 박람 부스에서 상담 같은 거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상담 받았어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결정해서 실제로 왔을 때 네. 그 설명한 것과 실제의 삶이 차이는 없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 뉴질랜드 왔을 때 자녀분들이 몇 살이었나요? 큰 애는 한국 나이로 12살, 그리고 작은 애는 8살이요. 그러면은 자녀 두 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상태로 왔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애가 굳이 따지면 조금 더 낫긴 했는데 작은 애는 거의 제로. 그냥 뭐 헬로 요 정도요. 정말 제로였고요. 되게-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에서 학교의 삶이랑 여기서 학교의 삶이랑 만족도가 어디가 더 높았어요? 여기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둘 다요? 아이 둘 다? 작은 애는 솔직히 한국 학교를 경험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걔는 솔직히 비교가 조금 불가할 것 같고요. 큰 애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장기가 된 케이스가 큰 애가 저희가 1년 지나고 이제 갈 때쯤 됐을 때 엄마 1년만 더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빨리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 적응이 빨랐구나. 자기만 두고 가라고. 아, 그 정도 얘기할 예, 만큼? 네, 자기만 두고 가라고 자기 홈스테이 할 수 있다고 막 이랬거든요. 애들 아빠랑 상의하고 연장을 하게 된 거예요. 1년 있다 처음에 온대. 엄마 1년 있다 갈 거야. 제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신기하다. 네. 되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취향이 생겼다는 게 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되게 변화를 느꼈어요. 저 이제 휴가 겸 해서 네. 한국을 갔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막 그 옆구르기를 하고 그 자유로운 그 영혼 있잖아요. 네. 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아빠도 되게 놀랐어요. 되게 애가 내 아이가 변해서 왔다 약간. 9개월 만에 애가 저렇게 조금 뭐라고 그러지? 밝아졌다고 해야 되나? 아, 더 밝아졌나요? 성격이? 네, 성격이 아. 더 밝아졌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밝은 아이였는데 남편분이 놀랄 정도로 네, 조금 네, 더 네. 밝아진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건대 입구역에서 막 길에서 그렇게 옆구르기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머 제가 왜 저러니 막 이러면서 걔는 그냥 무작정 막연히 그냥 얘가 좋았나 봐요. 이제 점점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제 학업적인 걸로 조금 뭐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정말 덜 공부하면서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냈고요. 한동안 조기 유학하면 네.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은 비자가 학생 비자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가디언 비자예요. 말 그대로 보호자? 아이들의 보호자. 그럼 네. 일을 못 하나요? 일은 할 수는 있는데 그 비자의 컨디션을 변경을 해야 돼요. 가디언 비자의 목적이 아이를 케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학교 가 있는 시간, 네. 그 시간 사이에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이제 학교 등록시켜놓고 네. 취업을 해서 워크 비자를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가디언 비자에서 워크 비자로 변경하는 게 이 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간혹 어딘가에서 워크 비자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나가서 받아와야 되는 것 같아요. 가디언 비자를 정지시킨 다음에. 그 나가서 받아온다는 게 한국 갔다가 다시 네, 들어온다는 한국이든 표현이시죠? 뭐 제3국을 가든 해서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게 현재 근데 학생 비자예요. 가디언 비자가 아니고. 저는 작년에 한국을 갈 때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비자를 바꿔 왔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영어 코스 다니거든요. 그럼 약간 랭귀지 스쿨 다니시는 네네, 건가요? 랭귀지 스쿨이. 혹시 선생님 한국에서는 학교를 졸업하셨나요? 한국에서는 되게 오래전에 네. 네, 제가 대학교를 2000년에 졸업했거든요. 24년 만에 공부를 하는. 좀 기분 좋지 않아요? 되게 좋았어요. 널싱도 있고. 쟤는 뭐죠? 이거 자동으로 잔디 깎는 기계. 진짜요? 네. 오, 대박이다. 오. 저희 학교 오면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오.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이 학교 와서. 오. 뉴질랜드가 약간 기계 쪽으로는 좀 떨어져 이런-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약간 잔디 깎고 이런 쪽으로는 발달되는 것 같아요. Hi, Andre. How are you? Hi, It's how my are you? teacher. Ah, Yeah, I'm yeah. her friend. I'm making video for her. Yeah. Excellent. too. Channan Andre. 아, This 와우. is learning Korean. 와, 수업 잘 들으시고 또 네. 다음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부모 동반 조기 유학 와서 선생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코로나 때. 사실 그때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귀국을 못 하셨겠네요. 귀국을 못했어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되게 약간 그런 생각이, 내 자식이 이런 순간에는 내 부모보다 우선이 되는구나라는 막 그런 생각에 약간 스스로 죄책감도 좀 들기도 했고 약간 죄송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 아빠가 아픈 거를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전혀 가족들도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한 6개월, 6, 7개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자리를 못 지켜드리는 게 제일 힘든 네, 순간이셨겠네요. 그런 거를 모두 꼽으면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잘 지내준 것만으로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감사했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도 만약에 1, 2년 차쯤에 아이가 여기 있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한국 돌아가셨겠네요. 저도 그랬겠죠. 1, 2년 계획하고 오셨다가 네. 아이가 그 시기가 끝나갈 때쯤에 더 있고 싶어 해서 결국은 이제 9년 차까지 네, 오시게 됐잖아요. 네.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생님하고 남편분의 관계나 자녀분들이랑 남편분의 관계가 혹시 안 좋아지거나 너무 멀어지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그 결정의 주체는 물론 이제 있고 싶다고 처음 얘기를 꺼낸 거는 저희 아이한테서 오긴 왔지만 그 결정을 그래 더 있자 아니면 이제 들어가자 이 결정을 항상 애들 아빠가 해줬어요. 왜냐면 이게 저 혼자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찌됐건 그 가족이 모두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아이가 항상 엄마 이제 갈 시기가 이제 다가오면 엄마 더 있으면 안 돼, 더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오면 그걸 이제 애들 아빠랑 상의를 해가지고 애들 아빠가 1년 더 있어 그럼 1년 더 있어 하다 보니 애들 아빠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뭐 갈등 이 문제로 갈등이 있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저희는 애들은 오히려 아빠랑 관계가 더 돈독한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떨어져 지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빠 한국을 가면 아빠랑 뭔가를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선생님 첫째 자녀분이 네. 여기 베들레헴 컬리지 수석 졸업했다고 들었는데 네. 부모로서 특별히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네. 한국 포함해서 부모가 아무리 사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이 스스로 공부해야 네. 어느 정도 성취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여기가 이제 13학년까지 있잖아요. 근데 10학년까지는 저희 애가 정말 많이 놀았어요. 근데 11학년 되면서 저희 애는 되게 동기부여를 조금 본인 스스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첫째 자녀분이 10학년까지는 열심히 놀다가 네. 11학년부터 스스로 동기부여된 계기는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뭐가 동기가 된 거죠, 스스로? 한국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얘를 동기부여를 처음에 한 가지 딱 굳이 꼽자면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 아이한테 너가 그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하진 않다고. 근데 너가 학생이니까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네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따님이 베들레헴 컬리지 수석 졸업한 게 한국인 최초라는 소문 들었는데 그거 사실 맞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국인 최초인지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인 최초가 아니라 유학생. 아, 네. 한국인은 아마 기존에도 있었을 거예요. 뭐 교민 자녀분이라든지 2세, 뭐 3세 이런 네, 친구들 그런 친구들 중에 제외하고 이제 유학으로 와서 그러니까 도메스틱이 아니고 인터내셔널 중에 이제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째 자녀분이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네. 근데 왜 뉴질랜드가 아니라 호주에 있는 시드니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뉴질랜드에서도 대학을 원서를 쓰긴 썼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조금 더 큰 데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해외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어는 뭐 준비를 많이 해서 오시면 애 적응이 조금 빨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애들이 어느 순간 영어가 분명히 뭐 들리고 늘고 이게 보이는 날이 오긴 오거든요. 꼭 해야 돼 이건 아니지만 준비가 되면 좋고 고학년은 준비해서 오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그 아이들이 바로 이제 곧 있으면 입시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고1, 고2, 고3 이렇게 그걸 밟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하려면 그렇게 좀 학년이 높은 아이들은 영어가 조금 그래도 준비가 조금이라도 돼서 오면 적응하는데 조금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단축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리하면 고학년 때 오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입시를 준비해야 돼서 영어 공부를 그래도 꽤 많이 해놓고 오는 게 유리하고 네. 자녀가 어릴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와도 어느 순간 영어는 되는 거고 네. 부모로서 여기서 생활을 잘 해야 되니 건전한 취미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네. 왜냐하면 애들이 어릴 때는 솔직히 애들을 케어하느라고 엄마의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칼리지 가고 이러면 엄마가 딱히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시간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아지면 엄마도 뭔가가 없으면 조금 우울해지실 수도 있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엄마 혼자 와가지고 애들을 케어하고 혼자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찌됐건 모든 책임감이 본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엄마들도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런 뭔가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거가 뭐가 됐던 간에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기유학을 준비하실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는 생각만 주로 하시는데 본인을 위한 것도 하나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다 마쳤는데 네.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